거친 바다에 기름을 붓는다는 개념은 낯선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긴장된 상황을 진정시킨다는 의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유래는 훨씬 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리 거친 파도도 간단한 기름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는 뜻이죠. 샐러드에 기름을 뿌려 더 맛있게 먹는 것처럼 바다에 드레싱을 뿌려 잔잔하게 만들 수 있어요. 19세기 말 여러 선박의 선장들이 거친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 경험을 뉴욕타임즈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노르웨이오 빌헬마인의 선장 올센은 격렬한 폭풍우 속에서 선원들과 배를 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일 트릭은 갑판의 날씨를 건조시키고 강한 강풍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게임 체인저로 입증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일반 동물성 기름으로 채워진 돛담배로 만든 이 단순한 가방에 숨은 비밀의 힘을 암시했죠. 그는 이 기술을 여러 번 사용했고 그때마다 마법처럼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벨파스트로 향하는 항해 중에 심한 강풍을 만났을 때였어요. 큰 풍랑을 만났지만 동물성 기름을 가득 채운 돛담배로 만든 가방을 펼쳐서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캣헤드에서 가방을 꺼내자마자 갑판의 날씨 쪽은 바닷물이 계속 밀려와도 순식간에 말라버렸어요. 가방이 비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마법처럼 작동하는 것을 보니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약간 흔들리고 뱃머리 쪽에 물이 차 있었지만 이 작은 트릭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영국 증기선 프란시스코호의 젠킨스 선장은 영국 헐에서 보스턴으로 항해하는 동안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 바다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들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강풍을 만나 큰 파도를 만났어요. 그들은 더 이상 북쪽으로 향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옷장 파이프에 오쿰을 채우고 기름을 채웠는데 마법처럼 효과가 있었습니다. 배 옆으로 바다가 잔잔해졌고 큰 파도도 사라졌으며 쾌적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총 12명의 선장들이 거친 파도에 맞서 기름을 사용한 성공 사례를 공유했으며 단 한 명만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죠. 선원들이 말하는 폭풍 기름의 사용은 거친 바다 환경으로부터 선원, 화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검증된 방법이었어요. 그들 중 일부가 경험한 가장 힘든 것은 약간의 스프레이였습니다.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기름을 사용했죠. 그렇다면 이 폭풍 오일이 그토록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스톰 오일은 일반 슈퍼마켓에서 파는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톰 오일이 진정으로 효과적이려면 물에 거의 녹지 않는 진한 농도여야 해요. 엄밀히 말하면 계면 활성제처럼 작용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고대부터 사람들은 파도를 가라앉히기 위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파도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바다 표면에 기름을 부어 해상 구조와 항해를 용이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유출된 기름은 표면에 축적되어 농도 9배를 만들어 파도가 움직일 때 추가적인 소상과 감쇄를 일으킵니다. 과거에는 여러 나라의 증기선과 구명보트가 폭풍유를 운반해야 했으며 이러한 관행은 20세기 후반까지 계속됐어요. 미국 해양 서비스 훈련 매뉴얼에 구명보트의 필수 장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선박은 1968년까지 폭풍유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했어요. 종종 비용 효율적인 옵션으로 식물성 기름이나 생선 기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일반적으로 폭풍유 대용품으로 사용되었지만 진한 농도가 오일 효과의 핵심이었어요. 폭풍유는 물의 감쇄 효과가 있어서 파도의 에너지 일부를 흡수합니다. 수면의 넓은 영역에 얇은 층을 빠르게 형성해서 바람이 파도를 쉽게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파도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하는 건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리니우스 원로도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8세기 영국을 여행하면서 파도에 대한 기름의 진정 효과를 연구한 것으로 유명해요. 프랭클린, 윌리엄 브라운리그, 존 프링클경의 소통은 이 현상에 대한 더 많은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아그네스 포켈스도 독일에서 실험을 통해 폭풍유 연구에 크게 기여했어요. 그녀는 기름이 물에 미치는 진정 효과는 단순히 표면 장력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거친 바다를 진정시키는 데 있어 오일은 확실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지만 아무 오일이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종류의 오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해요. 엔진 오일이나 기타 석유 제품은 별 효과가 없으니까 잊어버리세요. 피쉬 오일, 특히 진한 오일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현대의 선박과 보트는 피쉬 오일을 실어 나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엔진 오일과 벙커 오일을 대신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했던 진정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해양경비대가 거친 바다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은 기름 탱크를 운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그 관행을 중단했어요. 기름을 물 위에 그냥 부어서는 안 되고 한 방울씩 서서히 새어나오게 해야 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구, 간이우 등을 담은 봉지를 보트 측면에 걸어두는 거예요. 기름이 봉지를 통해 수면으로 스며들어 파도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기름은 파도를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바람으로 인해 수면이 엉망이 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3.8리터 정도의 적당한 기름만 있으면 보트 주변의 넓은 면적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예전에는 바다에 기름을 버리는 것이 허용됐어요. 실제로 증기선과 구명보트에는 폭풍우가 치는 동안 기름을 천천히 방출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구명정은 1894년부터 영국법에 따라 악천후에 대비해 기름을 운반해야 했어요. 이제 과학적인 부분을 설명하자면 오일은 물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성가신 파도가 부서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치 물 위에 보이지 않는 층을 추가해서 매우 매끄럽게 만드는 것과 같죠. 따라서 물에 기름을 조금 부으면 분자가 뭉치지 않고 퍼져 매우 얇은 층을 형성합니다. 이 기름 분자들은 마치 자석처럼 물 분자와 일직선상에 서서 제주 넘기를 하듯 물 분자와 정렬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 표면에 분자 두께가 한 분자에 불과한 막이 형성되죠. 실제로 이 실험을 통해 단일 기름 분자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테스터는 높이가 1cm도 안 되는 숟가락을 사용했는데 그 숟가락이 물 위에 퍼뜨린 기름 자국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분자 하나가 엄청나게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바람은 수면을 움직여 파도를 만들지만 기름 분자층은 장벽 역할을 해서 바람이 파도를 만드는 것을 막고 대신 기름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꽤 멋진 이 트릭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현상을 많이 연구했다고 이미 언급했지만 그는 이 과학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만지기만 하면 호수를 잔잔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죠. 알고 보니 지팡이 바닥에 작은 기름병이 있어서 수면에 두드리면 물이 잔잔해질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그는 마치 마술사나 물을 구부리는 달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트릭의 과학적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유리에 기름이나 불화, 마그네슘과 같은 작은 분자의 얇은 막을 입히면 눈부심과 반사를 줄이는 투명 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유리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안경 등에 사용돼요.